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명절들 다 잘들 즐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시세가 얼른 올라줘야 여러분들 호주머니도 두둑해지고 마음도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되실 텐데 지금 현재 시장 장세가 녹록치만은 않네요. 근데 미리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원히 하락하거나 영원히 상승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3년간의 하락장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하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코인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예,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돌아올 거고 중국의 입장으로 입장 표명이 이제 번복돼서 이제 변경함으로써 저는 상승의 트리거 포인트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 근래는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 들어서 코인데스크나 코인텔레그래프에 중국 관련한 어떤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관련해서 중국 정부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과연 BSN과 XRP는 과연 무슨 일을 하려고 또 하고 있나? 그래서 관련된 코인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BSN 하면 우리는 중국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BSN은 중국만의 인프라는 아니라는 거. 그것에 관해서 오늘 논리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선입견을 가지면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는 중국만의 고유한 블록체인 인프라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중국 실제 사용 사례를 통해 전국적인 블록체인 개발 시범 운영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부 다 포함되더라고요. 산업의 다양한 카테고리가 다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제조, 에너지, 정보, 데이터 공유 서비스, 법 집행, 과세, 형사재판, 검사, 저작권, 민사, 인간사회, 교육, 의료, 무역, 금융, 위험통제 관리, 주식시장, 교차가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그러니까 전 산업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NFT는 허가를 하는데 크립토커런시는 허가를 안 한다? 별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게 안 들어갈까요? 크립토커런시가. 무역 금융에도 들어갈 수 있고 과세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저는 다 주식시장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뒤에서 얘기하는 거랑 틀리다는 게 예, 중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 특히나 요 근래에 한 2, 3일 전에 아마 이 뉴스가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BSN 인터내셔널은 클레이튼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호 통합됐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BSN은 두 개로 또 나눠져요. BSN 인터내셔널하고 BSN 차이나. 그러니까 해외용이 있고 그리고 국내용이 또 따로 나눠진다라고 하더라고요. CBDC는 소매용이 있고 도매용으로 이렇게 나눠지듯이 이것도 BSN은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데 전 세계 이제 개발자들이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여기 정보에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서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위챗페이 그리고 네이버페이 관련 있고 라인페이가 이게 다 상호 연계돼서 움직인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하고 상호 연계돼서 결제망을 공유한다. 한중일 간편 결제 제휴 구조도. 그러면 BSN이 지금 뭐를 뜻하는 건지, 중국은 BSN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BSN에 가입한 여러 개의 블록체인 회사들은 과연 어떤 의도에서 BSN에 가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아시아에 국한된 얘기지만 이걸로 끝나진 않아요. 사실은 이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망은. 그래서 여기 보면 페이페이라고 여기 있죠. 페이페이가 가맹점에서 한국 카카오페이 및 홍콩, 알리페이 홍콩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여기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만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여기 홍콩도 사실 껴 있어요. 여기 페이페이가 여기 껴 있는데 여기 또 알리바바 그룹의 엔트파이낸셜하고 또 알리페이가 또 관련돼 있고 페이페이라고 이것에 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페이페이를 만들어낸 건 사실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회장이 페이페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보통 통장 결제 예전에 이제 카드 결제가 중간에
있었죠. 우리나라. 근데 해외,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카드 결제를 건너뛰고 QR 결제 시스템으로 그냥 진보한 거예요. 현재 형태가.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페이티엠 런치 페이페이 인 재팬이라고 여기 써 있죠. 페이티엠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소프트뱅크인데, 페이페이가 또 일본에 또 런칭됐다. 페이티엠이 주도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보시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지, 이 거미줄 같은 이 페이먼트 결제망이 다 궁극에는 연결돼 있다는 걸,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페이티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엔트파이낸셜, 소프트뱅크,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뭐 여기 현재 페이티엠 CEO인 분이거든요. BJ 샤카 샤마라는 이분. 그래서 어쨌건 뭐 중국이 깊숙하게 페이티엠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결제망에 또 중국 결제망이 또 연결돼 있다는 거. 이걸 또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계속 보시다 보면 이게 중국 결제망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R3 코다라고 있거든요. 이 R3 코다 연합의 처음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JP모건 체이스가 있고, 크레딧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은행이 있고, 바클레이즈, 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뭐 내노라 하는 국제 금융 세력들은 여기 다 포진해 있는데 R3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초기 컨소시엄 참여자들이고, 그 이후에 많은 은행들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대규모나 중소나 다 합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뭐 연합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R3가 여기 보면 BSN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이제 방송에서 초입부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만의 연합된 어떤 그런 인프라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국 하나가 된다라고 이제 제가 여기 글자로 써놨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하면, 아, 중국이 이렇게 뭐 블록체인망에 1대1로를 이렇게 깔아버리면 중국색이 짙게 되겠구나. 근데 R3는 여기다가 왜 연결을 시켰을까요? R3는 어떻게 보면 서방 세력, 서방 금융 엘리트들이 주되게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합체인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동서양이 하나가 돼서 결국에는 페이먼트가 됐건 커런시가 됐건 결국엔 아마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인들도 지금 8만 5천 개 코인인데 사라지고 정리되고 인수 합병되고 그렇게 되다가 향후에 2%만 남고, 더 시간이 많이 흘러서 2%에서 또 사라져서 통합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주 먼 훗날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R3 코다의 결제에 첫 결제 수단으로 XRP를 채택했다. 그러니까 R3하고 XRP하고 또 깊숙하게 또 관련돼 있어요. 자, R3하고 BSN하고 또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R3 측은 이번 결정으로 코다와 XRP의 플랫폼이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XRP를 선택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 가운데 두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리플과 R3가 힘을 합쳐 운영하는 시스템은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어쨌건 이게 왜 BSN하고 왜 같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BSN 100서거든요. BSN 100서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코인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오스, 이더리움. 이오스는 제가 봤는데, 글을 봤는데, BSN에 올라온 글 최근 거를 봤는데 이오스는 지금도 뭘 하고 있더라고요. BSN 내에서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긴 한데, 어쨌건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MMO인 상황에서 지금 손절하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줄기차게 그냥 장투하시는 게 어떨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활동을 아예 안 하면은, 저도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BSN에 올라온 글이, 미디엄 글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많이 활동하는 게 이오스예요. 다른 코인들보다 BSN 내에서는. 그리고 이더리움이 있고,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리스넷, 그리고 네오코인, 너보스. 자, 네오는 온톨로지. 자, 같이 움직인다 말씀드렸고, 테조스, 알고랜드, 솔라나. 예, 뭐 이거는 다 이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쉐어링, 그리고 비트엔, 그리고 오아시스, 예, 그리고 폴카닷, 캐스퍼, 그리고 핀도라. 이렇게 돼 있고, 니어, 그리고 사이버리움, 그리고 클레이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BSN 네트워크에 관해서 뭐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뭐 관련 코인 테조스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네오하고 너보스, 이오스, 아이리스넷, 이더리움 및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15개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개가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 말고도 아마 몇몇 개가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라이젠 같은 경우도 대표가 라 비글리온이 예전에 뭐 BSN하고 연합해서 뭔가 뭐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보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의 노드를 나열하고 여기 보면 중국의 100개 이상의 노드를 나열하고 파리, 시드니, 도쿄를 포함한 국제 도시에 7개의 노드를 나열했다. 이게 2021년 7월이에요. 7월 달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제 정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중국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메이저 핵심 키포인이 될 거다. 영향력을 가장 중요하게 행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왜 나왔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 나왔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러시아와 미국과 나토만의 문제인데 중국이 여기 개입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또 틀려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지금 현재 러시아를 서포트 안 하면 중국한테 좀 해가 되는 문제가 무역 쪽에서 많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수출 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중국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대만 문제를 봐서도 러시아가 향후에 개입될 확률이 높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중국이 빠지지 않고 러시아만 단독으로 이거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개입돼서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뭐 미국이 주도해서 뭐 전 세계 뭐를 뭐 주도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은 미국은 과거 5년간의 어떤 그 행태를 보면 사실 전 세계 정치 경제 면에서 슬슬슬슬 이제 빠지고 있었어요. 뒤로 살살 빠지고 있었고 나토에서도 사실 미군을 많이 철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지금 현재 원활한 어떤 그 정치 어떤 그런 게 연합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 껄끄러운 관계로 어느 시점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 지금 현재 뭐 본인들 의도대로 돌아간다기보다는 러시아 의도대로 돌아갈 확률이 높고 그리고 대만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이 문제에 개입을 하면 아마도 이게 조금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확장하고 중국이 대만을 확장해서 뭐 이런 게 사실 우리 자유주의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썩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그림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상황을 전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어쨌건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BSN이 왜 지금 전 세계 블록체인 서비스망을 왜 깔고 있는지, 관련된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면 아마 그래서 그냥 초반에 말씀을 어차피 드렸다시피 BSN이 그냥 중국만의 인프라라기보다는 거기 R3도 연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 해석은 한번 내려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고 어쨌건 관련 코인들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중국 문이 열리면 지금보다는 아마 긍정적인 잔세로 아마 대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를 돌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저도 관련된 코인을 투자한 게 많아서 어쨌든 오늘도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명절들 되세요. 감사합니다.